32번부터 같이 한번 보면은 오답률을 저번에는 안 찾아봤었거든. 근데 오답률을 찾아보니까 31번이 오답률 1위더라고 의외로. 31번. 그 32번 바로 위에 있는 그 31번이 오답률 10명 중에 3명 정도가 맞힌 문제더라고. 31번이. 늘만해 했네. 그 다음에 그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지문이 될 그 33번 있죠. 그게 오답률 2위예요. 10명 중에 3.1명 정도가 맞힌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답률 3위가 그 30번, 그 surgeon 나왔던 그 문제가 오답률 3위. 근데 의외로 너네 문제 푼 걸 보니까 34번을 너무 많이 틀려서 이건 나 너무 쉽다고 생각했던 지문이라 역시 개인에 따라서 약간 난이도에 그게 있는 것 같긴 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틀렸다고 해도. 같이 한번 보면 32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 줄부터 주어는 원이죠. 동사는 컨센스고 그 키는 여기서 형용사죠. 중요한 그러한 기여 중에 하나 있잖아. 근데 어떠한 기여냐, 누구에 대한 기여냐면은 critical, 비판적인 이론가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여 중에 하나가 무엇과 관련이 돼 있냐면 지식의 생산과 관련이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론가들이 한 공헌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지식의 생산과 관련이 돼 있나 봐. 기분의 3번 형광펜 치고 기분 이제 접속사로 쓰이거든. 부사절 접속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기분 대 주어 동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무엇을 고려하면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고려하면 이게 부사절 접속사에 있지 않냐? 그치? 있을 거예요. 그치? 얘랑 동의어가 considering 있어. considering 그치? considering 대 주어 동사 이렇게도 쓰거든. 근데 기분이 전치사로 쓰일 때도 있어. 그래서 그 기분 뒤에 바로 명사가 나올 때도 있거든. 그러니까 기분이 접속사라고 생각하면 세모가로 열어서 스쿨스까지 닫으면 되죠. 근데 무엇을 고려하면이냐면 트랜스미션 하면은 전달하는 거죠. 지식의 전달을 한번 생각해. 지식의 전달이라는 게 인티그럴 필수적인 활동이라는 걸 생각하면 학교에 있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지식의 전달을 주로 하네. 이런 걸 생각하면 비판적인 학자들은 그 교육 분야에 있어서 비판적인 학자들은 특히나 무엇에 조금 관심이 있냐면은 지식이 생산이 되는 방식에 관심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주요 활동이 지식을 전달하는 거니까 지식이 도대체 그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관심이 있다고 하네. 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 학자들은 중요한 요소 있잖아. 인저스티스 하면은 저스티스 하면 정의잖아. 인저스티스 하면 불평등이나 혹은 부당함 정도로 해석하시면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불평등이나 부당함. 그러니까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중요한 요소라는 게 주장을 포함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주장이냐면 특정한 지식이라는 게 객관적이고 뉴트럴 어떻대? 중립적이고 유니버설 일반적이라는 그러한 주장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는 건 얘들아 뭔가 사회가 되게 불평등한 거야. 주위를 둘러봤더니 집단이 불평등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야? 특정 지식이라는 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일반적이라는 주장 때문에 조금 사회가 불평등해진다고 학자들이 주장한대. 근데 이러한 접근법 있죠. 비판적인 이론에 대한 그 접근법이라는 건 course into question 하면 이 생각에 의문을 제기한답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생각이냐면 객관성이라는 게 desirable, 바람직한지 그리고 심지어는 possible은 글씨체가 다른 이유가 강조하기 위해서다. 가능한지에 대한 그러한 생각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건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이 객관성이 달성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안 하는 것 같아? 안 하는 거다. 객관성이라는 게 심지어는 가능한지에 대한 생각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건 객관성이라는 게 달성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야.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이 글을 왜 썼는지를 한번 파악해보면 그러니까 말 있잖아. 근데 어떠한 말이냐면은 사용되는 말 있죠.
근데 왜 사용이 되냐면 이러한 사고방식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말 있죠. 지식에 대한 이러한 사고방식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말이 뭐냐면 지식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구성이 됐다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만약에 refer to A이죠. 지식이라는 걸 사회적으로 구성이 됐다고 생각하잖아. 그럼 우리는 이게 뭐라고 의미하는 거야? 지식이라는 게 반영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쵸? 가치와 이익을. 근데 어떠한 가치와 이익이냐면은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가치와 이익을 반영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이 말인 즉슨 그 지식이라는 게 객관적이라는 거냐? 그쵸? 주관이 포함됐다는 거다. 왜냐면 어떠한 지식이라는 게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의 가치와 이익을 반영한다는 건 결국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얘기하는 게 딱 하나야. 지식이라는 건 객관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야.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러한 개념이라는 게 이해를 포착하거든? 근데 어떠한 이해냐면은 모든 지식과 그 다음에 모든 수단 있잖아. 어떠한 아는 것에 대한 모든 지식과 수단이라는 게 결국 빈칸은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면 돼? 객관적이지 않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한번 객관적이지 않다는 내용을 빈칸에 넣으면 되겠네. 선택지 1번 봐봐. 객관적인 평가를 겪게 되냐? 아니죠. 객관적이지 않다고 했으니까 선택지 1번 지우고 3번 한번 봐봐. 대중의 비판이라는 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금 대중의 비판과 관련된 게 아니라 객관성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3번도 지우고 4번 얘들아 일반적이야. 시광과 문화에 걸쳐서 일반적이라는 건 결국에는 무슨 말 하는 거야? 객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유니버설, 일반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4번도 지우고 5번 다양한 학문적 분야와 관련이 있다. 학문과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5번 지우고 2번 사회적 맥락과 관련이 있다는 건 결국에 주관적이라는 얘기잖아. 객관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답을 2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을 2번으로 고를 수 있었던 가장 힌트가 되는 문장은 어디냐? 그러니까 지식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내포하는 문장이면 되겠죠. 무슨 단어로 시작하는 문장? 그쵸? 그쵸? 그 부분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 밑에서 5번째 줄에 When we refer to knowledge as socially constructed 그 부분도 괜찮고 사회적으로 구성됐다고 지칭하는 거면 혹은 대절이야. 지식이라는 건 결국 가치와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그 대절, 위민 대절 이하도 괜찮고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지식이라는 건 객관적이지가 않다는 걸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2번 미치겠네. 3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다 접근했어? 33번? 33번 솔직히 말하자면 1번이 좀 부족해 보이기도. 아 선택지에 답에 1번이 부족해 보였다. 네, 확실히 부족했습니다. 그 빈칸 나중에 푸는 게. 아 유나는 어떻게 답 골랐냐? 저희가 7분 동안 근데 이게 나도 수업 준비하면서 이 지문만 되게 몇 번 읽은 것 같거든? 아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틀려도 괜찮아요. 한 문제 정도 틀려도 1등급이거든. 한두 문제 정도 전부 다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는데 수업이니까 일단 이해해보려고 우리 한번 노력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내가 33번을 수업을 준비하면서 역시나 느꼈었던 건 첫 번째는 선택지에 대한 답의 힌트는 무조건 본문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느꼈어. 우리가 항상 그 습관적으로 1번 형광펜으로 어디에서 답을 유추했는지를 고르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아무리 어려워봤자 본문 안에 답의 힌트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점, 내 생각은 절대 중요하지 않다. 이 글쓴이가 뭔 말을 하고 싶은지를 빨리 캐치해내는 사람이 결국엔 답을 고르는데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내용. 첫 번째, 답은 본문 안에 있다. 두 번째,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빨리 캐치하는 게 좋다. 왜냐면 1학년 때처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자꾸만 얘기하잖아.
한번 천천히 한번 보자. 천천히 보면은 그 에픽스 하면 일단 윤리학이죠. 윤리학을 그러니까 이 전치사 오브 있지. 얘가 참 내가 소유의 뜻이 있다고 했지만 문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석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윤리를 전공하는 학생 정도로 나는 해석을 할 것 같아. 되냐? 윤리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조금 당황스러워 해왔거든? 근데 무엇에 대해서 당황스러워 해왔냐면은 그들의 과목을 과학으로 분류할지 classify 혹은 예술로 분류할지 or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다른 식으로 분류할지에 대해서 당황스러워 해왔답니다. 일단 첫 번째 줄을 읽고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건 이 사람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냐. 일단 토픽은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네. 한 단어를 더 치면 어디에 칠래? 윤리의 분류. 그게 다야. 윤리를 어디다가 분류해야 될지 모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게 다다. 윤리를 어디다 분류해야 되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줄 보면 주어는 오브젝션이죠. 동사는 is고 그 반대하는 거 있잖아. 근데 뭐를 반대하냐면 윤리를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거 있죠. 그 과학 사이에다가 그게 뭐냐면은 whereas부터 그 쉼표까지 세모가로로 묶으면 그 what is 보여? 걔를 네모가로로 묶어. 얘들아 is가 있다라는 뜻이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럼 이거 해석이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과학이라는 게 what is 해석 어떻게 할까? 실제 하는 것 즉 있는 것을 다루는 반면에 그러니까 what is는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있는 것들을 다루는 반면에 ethics 윤리학이라는 건 동사는 is죠. 얘는 학문명이니까는 단수다. it is said는 동그란 걸로 묶으면 돼. 윤리학이라는 것은 일컬어지기를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what부터 b까지 역시나 네모가로로 묶으면 돼. 되냐? 얘들아 oughto는 조동사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거든. 마땅히 인간이라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인데 whereas로 다시 돌아가봐. 과학이라는 것은 실제하는 것을 다루는 반면에 윤리학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대? 마땅히 해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랍니다. 얘들아 니네가 뭐 횡단보도 건널 때 신호등 건너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전부 다 뭐에 대한 거야? 그치 윤리. 즉 what ought to be는 즉 밑에 직역할게. 직역하면은 얘네 해석 어떻게 할까? what is는 존재하는 것이잖아. 밑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존재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당위라고 이거 당위성. should 당위. 그러니까 당위와 관련된 거대. 당위. 되냐? 그러니까 윤리는 뭐를 할지에 대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서 얘기하는 건 왜 윤리라는 게 과학이라는 것에 포함이 될 수 없는지를 얘기하고 있어. 왜냐면 과학은 실존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윤리라는 것은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즉 당위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대. 되냐? 3번 형광펜으로 at the first glimpse 보여? at the first glimpse에 3번 형광펜 치고 그 34번 지문에 밑에 34번 지문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at first glance 보여? 걔도 3번 형광펜 쳐라. 걔 똑같은 표현이거든. at first glance 34번 지문의 위에서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at the first glance 다 똑같은 뜻이야. 얼핏 보면 되냐?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하는데 걔는 얼핏 보면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걔 열심히 해 안 해? 안 하는 애다. 그 뉘앙스를 갖고 가봐. 봐봐. 이것은 얼핏 보면은 뭐처럼 보이냐면 valid, 타당하고 그리고 유용한 구분처럼 보인답니다. 이 사람 지금 위에서 과학이랑 윤리를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죠? 얼핏 본다고 얘기했으니까. 하지만 덧뒤로 mature, 성숙한 사고는 뭐를 드러내는지 알아? 그러니까 얼핏 보는 게 아니라 깊이 사고해 보면은 이것은 되게 피상적이야. 피상적이고 완전히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게 된답니다. 되냐? 봐봐. 잘 따라와. 많은 혼란이랑
디스오리엔테이션, 그 방향 상실 있잖아. 현대 윤리가 뭔가 혼란스럽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나 봐. 이게 원인이 뭔 줄 알아? 이러한 거부에 있는 거야. 근데 뭐를 거부하는 거냐면 인정하는 걸 거부하는 거죠. 윤리라는 게 일단 쉼표 띄워놓고 한번 해보자. 윤리라는 게 무엇과 관련돼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야. 실제로는 뭐와 관련돼 있어? 윤리라는 것도 실존하는 상황과 관련이 돼 있는 거거든. 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윤리라는 것은 당위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허황된 학문이야. 실제로 윤리라는 것도 실존하는 상황과 관련이 돼 있다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되냐? existent situations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줄래?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거야. 윤리도 실존하는 상황과 관련이 돼 있는 거라고.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이 돼 있답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에너지냐면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 영향력을 또 만들어내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의 의견 있죠. 왓부터 B까지 역시나 네모가로죠.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는 난 이걸 당위성이라고 계속 해석할게. 당위성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건 즉 윤리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죠. 다시 얘기하면 당위성은 윤리니까. 괜찮아? 이게 권리가 부족하게 된대. 권위를 잃게 된대. 근데 만약에 빈칸한다면 여기서 이 네모칸에 들어가야 되는 말은 결국 뭐가 돼야 될까? 어떻게 하면 윤리가 의미가 없어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기반으로 두면 윤리라는 건 현실의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 과학 못지않게. 그 말인 즉슨 어떻게 하면 윤리가 무의미하게 되는 걸까? 만약에 그것이 없이. 그쵸, 현실의 기반을 두지 않는다면 그게 네모칸에 들어가면 돼. 근데 이거 너무 어려워 솔직히 얘기하면. 되냐? 진짜로 봐봐. 그럼 봐봐. 그러니까 현실에 기반한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윤리도 과학처럼 현실에 기반해.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걸 알면 선택지 1번. 근데 포인트는 윤리가 권위를 잃게 된다는 거니까 윤리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의미가 없어지겠어? 1번. 이미 존재하는 것을 무시해 버린다는. 즉 현실을 무시하면 윤리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야. 왜냐면 윤리도 현실에 기반하니까. 근데 선택지 2번 봐봐. 확실히 지을 수 있는 선택지도 있거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불공평하게 대한다면?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불공평한 거랑 공평한 거는. 4번. 상상의 세계라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4번도 지우고 5번. 과학이 할 수 있는 것을 과대평가한다면? 이건 확실히 아니죠. 내가 보기엔 3번은 오답을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데 즉각적인 행동으로 그쵸?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답을 1번으로 고를 수 있는 거는 그 1번 형광펜 들어서 그 바로 전문장에 있는 그 ethics is concerned with, 그러니까 recognize that 이하 문장 있죠. ethics is concerned with 그 situations까지만 해도 그 문장을 그 빈칸에 넣으면 돼. 그러니까 봐봐. 솔직히 이렇게 풀기 힘들어. 그냥 틀려. 근데 해보자. In the first place 오른쪽에 당위성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윤리에 대한 개념이잖아. 그 노란색 형광펜 친 부분 보면 결국 주어가 ethic죠. 그쵸? 그 다음에 그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결국엔 existent situations인 거야. actual existence situation. 그걸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딱 하나. 본문에서 답을 유추해야 된다. 우리 생각이 아니라. 이 단어를 넣기를 바랬던 거야. 이 사람은. 문제 출제자는. 근데 너무 어려워. 내가 봤을 때. 그냥 틀리세요. 그 밑에 한번 계속 읽어보자. 근데 밑에가 더 어렵거든. 잘 봐봐. 우리의 가장 fanciful, 공상적인 꿈 중에 어떠한 하나라도, 그러니까 니네의 공상적인 꿈이라고 하면 학교 때려치고 로또 맞아서 이제 부자처럼 사는 그런 거 있지. 그런 생각이라는 게 전명 목적, with부터 force까지. 그럼 동사 보이죠? 똑같은 힘을 가지고 with equal force 묶으면은 동사 형태 보이죠? might, command. 되냐? 똑같은 힘을 가지고 command 하면은 뭔가 명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휘두르고 좌지우지하는 거거든. 니네 그런 허황된 생각 중에 꿈 중에 하나가 우리의 현재 노력 있죠. 맨날 학원 나와서 공부하고 단어 외우고 이런 거를 좌지우지 하면 돼, 안 돼? 실제로 안 되잖아.
근데 만약에 좌지우지 할지도 모른대. 만약 어떻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장하지 않는다면, 근데 뭐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개념이 있죠. 왓부터 비까지 네모가로 다시 당위성에 대한 개념이라는 게 어쨌든 현실, 실존하는 프레젠트, 실존하는 현실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하지 않잖아? 그러면 우리의 허황된 꿈 중에 어떠한 것이든 우리의 현재를 휘두를 수 있대. 그 말인 즉슨 그 허황된 꿈들이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뭐를 인정해야 돼? 당위성이라는 건 실존하는 현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야. 즉 윤리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계속 윤리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밑에서 5번째 줄에 our notions of 그 부분 있죠. insist that 이하로 걔도 똑같은 말이야. 결국 1번 형광펜 한번 거기에 쳐봐. 즉 윤리라는 건 현실과 관련이 있다. 지금 우리가 아까 그 노란색 친 부분이랑 똑같아 말이. 윤리는 실존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젠장 되냐? 그럼 밑에서 3번째 줄 봐봐. 이러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윤리라는 것은 모임에 틀림이 없냐면 이상이야. 상상하는 공상의 상태를 생각하는 것 그 이상. 즉 윤리라는 건 뭔가 공상적으로 생각만 하는 거래. 그 이상 현실과 관련이 돼 있는 거라는 얘기야. 되냐?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근데 봐봐. 그 상상의 상태라는 건 어때? 뒤에는 그냥 그 상상의 상태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거야. 이게 충족시킬 수도 있어. 우리의 가장 높은 도덕적 열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뭔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고 지켜야 하는 걸 얘기하지만 도덕은 또한, 윤리학이라는 건 또한 현실에 발붙이고 있는 학문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33번을 유학하면 그거야. 윤리학도 과학 못지않게 현실에 기반한 학문이다. 써 위에 33번 위에. 과학처럼 현실에 기반한. 이거 얘기해주고 싶은 거 이거 얘기해주고 싶은 거 이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거라고 젠장. 됩니까? 집에서 한 두세 번 읽어봐. 실제로는 이런 문제 맞히지 않으셔도 돼요. 가끔씩 강의하다 틀려도 된다고 얘기하는 지문이 있거든. 그게 33번이지 않나 싶습니다. 34번은 왜 이렇게 많이 틀렸는지.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거랑 항상 똑같거든. 나 애들한테 항상 얘기해. 사람은 이기적이라고. 이타적인 사람은 절대 없어. 그 하나도. 너네가 이타적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하는 거를 생각할 텐데, 자원봉사도 결국에는 자기의 만족감 때문에 하는 행위 중에 하나거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은 거기에서 오는 행복감이 있거든. 그것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는 거고, 모든 사람이 난 다 이기적이고 모든 행위가 다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 그 얘기하는 거야. 33번은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지문이야. 34번은. 그럼 첫 번째 줄부터 잘 봐봐. 주어는 일단 뭐냐? 빌리프죠. 동사는 라이스. 그쵸? at부터 individualism까지 중괄호로 묶으면 되죠. heart, 개인주의의 중심에 그 믿음이 있거든. 근데 어떠한 믿음이냐면 각 개별적인 사람이라는 게 구성한다는 믿음이죠. once, 우리의 우주의 중심을 구성한다는 그러한 믿음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가장 중시하는 거는 결국엔 뭐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우주를 만들어낸다는 것에 있대. 근데 얼핏 보면 이것은 그쵸? 관점처럼 보인답니다. 근데 어떠한 관점처럼 보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포용하지 않는 관점처럼 보이는데, 니네 스스로 니네가 개인적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나만의 우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해? 보통 자기가 이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더라고 얘들이. 되냐? 근데 봐봐. 근데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개인주의자라고 생각해? 아니라고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결국에는 빈번하게 all told, 이 해석 어떻게 하냐? 듣죠?
좀 룩아웃, 바깥 좀 보라고 들어. 그 다음에 신경 쓰라고 다른 사람들을. 그쵸? 항상 그런 말 듣잖아. 다른 사람 배려하려고. 더욱이 어떠한 누구도 실제로는 사람 안 좋아하죠. 분명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안 좋아하잖아, 니네. 그쵸? 이기적인 사람 안 좋아하잖아? 하지만 있잖아. 우리는 모두 have to까지 나왔네. however 뒤에 have to까지 나왔다. 인정해야만 한답니다. 그 터그, 별표 단어, 이끌리는 거 있죠. 자기 중심적인 생활로 이끌리는 것은 매우 강력하고, 그리고 이것이 동사는 tempt,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죠. 어떻게 하도록? 이기적인 의도를 숨기도록 유혹한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이기적이지 않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러니까 however 뒤쪽으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야? 우린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근데 말은 어떻게 해? 마치 내가 이기적이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죠. 만약에 우리가 진짜 솔직하지, 그럼 우리는 인정할 것이랍니다. 많은 것들이 있죠. things가 주어고 동사는 어디 있냐? or, 그쵸? things를 수식해주는 게 me부터 do까지거든. 동그란 거로 묶으면 우리가 뭘 인정하냐면, 솔직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것 있죠. 우리가 하고자 주장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게 sacrificially, 희생적으로든 또는 단지 그것들이, 대의가 지칭하는 건 things죠. 그것들이 옳은 것 때문이든, 이러한 많은 것들이 뭐라는 거야? 정확히는 같은 행위라는 거죠. 근데 어떠한 행위야? 이게 우리에게 개인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행위가 누구를 위한 행위라는 거야? 우리를 위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약간의 unbiased, 편견이 없는 살펴봄을 가지면 우리 동기에 대해서 편견 없이 바라보잖아? 그럼 어려울걸? 너네 부인하기 어려울걸?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뭘? 우리가 강력한 편향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의 개인적 이익에 대한. 이해됨? 그래서 있잖아. 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대로 얘기할지도 모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즉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하거든? 근데 어렵지 않답니다, 주장하는 게. 빈칸에 뭐 들어가면 되겠어? 우리는 이기적이다. 이거 들어가면 되잖아. 그럼 선택지 1번 봐봐. 우리의 뭐 이익이나 관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에서 기인한다? 매일? 아니죠. 2번. 더 많은 방법이 있답니다. 다른 사람을 serve, 도와주는 더 많은 방법이 있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건 이타성에 대한 거니까 지우고. 3번. 그 경계 있죠. 이성과 본능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뭔 소리죠? 5번. 우리는 강력하게 통제를 받는 거죠. 통치를 받는 거죠. 사회적, 이거 socially oriented니까 사회 지향적인 동기에 의해서 통제받는다는 건 결국에 우리가 사회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잖아. socially oriented 밑에 써. 사회 지향적인. 얘들아, 사회라고 하면 어떠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야? 집단? 그러니까 집단 지향적인 동기에 의해서 강력하게 통제받냐? 아니잖아. 결국 이기적인 행위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5번도 지워지는 거다. 뭔 말인지 되니 젠나? 반응 좀. 나 지금 좀 불안해서. 5번, 그러니까 5번도 결국엔 우리가 이타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아니죠. 4번. 우리는 더 자기 중심적이랍니다. 우리가 기꺼이 인정하는 것보다도 더 이기적이다. 그쵸? 4번은 그래서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되니? 니네 답을 뭘로 골랐냐? 뭘로 골랐어? 처음에? 좀 맞았는데요. 뭘로 골랐어? 5번? 뭘로 골랐냐? 2번. 그쵸? 이거 완전 반대로 갔네, 2번은. 5번도 그럴듯하죠. 뭔가 집단 지향적인 동기에 의해서 가번이 통치하는 거잖아. 가버먼트가 전부니까. 통치받게 된다는 것은 결국에 사회 집단 지향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야. 그 동기에 통제를 받는다는 거니까. 뭔 말인지 되니?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이타성에 대한 선택지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계속 이 사람이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데 답을 4번으로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힌트가 되는 표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를 나타내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문장은 어딘 것 같냐? however. 그쵸. have to. 역시 have to, should, must 들어간 however 뒤쪽에 있죠. we all have to. 그 가운데쯤에 나오는. 결국 우리 이기적이라는 말 이 사람 하고 싶은 거네. 너네가 생각하는 이기적이지 않은 이타적인 행위 있어? 이 사람한테 반박하고 싶은? 저는 이기적이라고 모르겠습니다. 너는 어때? 둘. 이기적인 게 아니고 개인적. 아, 개인적인 거다. 그냥 나를 생각할 뿐이다. 이기적인 건 뭔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그런 느낌인 건가?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 니네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보면은 또 공부 안 하면 빡치잖아?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또 안쓰러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나오잖아? 그래도 너네 미래가 이제 또 걱정돼. 아, 열심히 하는데 20대 되면은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겪어야 될 산이 많은데 그때 애들이 조금 힘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때는 또 그래서 공부가 가장 쉽다는 말이 그거야. 우리의 그 통제 영역 안에 있는 건데 사회생활이라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능력치가 또 많이 요구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그 감정 조절. 애들이 감정 조절을 잘 못해. 화나면은 막 화난 거를 막 표정에서 다 드러내고 삐지면은 삐진 티 다 내고 이러면 사회생활하기가 좀 힘들거든. 두 번째는 말하는 거, 표현하는 게 조금 애들이 익숙하지가 않더라고. 근데 이거는 얘기했듯이 니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조금 말하는 거나 글 쓰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 감정적으로 조금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것이랑 참으라는 게 아니야. 무조건 화나도 참아야지, 슬퍼도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적절한 너네의 방법, 일기 쓰는 거나 운동하는 거나 몸을 움직여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게 되게 필요해. 이렇게 가끔 매몰되는 애들이 있어. 자기의 감정에 우울하면 끝도 없이 우울하고 자기 비하하고 막 그런 거에 조금 안전망을 두라는 거야. 너무 빠지지 않게. 그 방법으로는 각자 알아서 맞는 방법을 찾아야죠. 전 일기랑 걷는 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량이 필요해요. 사회생활 하려면.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또 힘들어하고. 35번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답은 다 맞췄을 것 같거든? 근데 이게 뭔 말인가 싶기도 할 것 같아서 35번도 같이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다 읽어야지 이게 이해가 되거든? 근데 첫 번째 줄에서도 너무 고맙게도 새로운 기술이라는 건 문제를 직면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인간은 새로운 걸 어때? 싫어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운 기술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지. 그쵸? 근데 베이스돈, 근데 무엇에 기반하여서 문제에 직면하냐면 이게 구조 파악이 안 됐을 것 같은데 베이스드부터 동그란 괄호로 묶이고 온 전체사니까 뒤에 명사 나와야 되잖아. 빨간색 펜으로 how부터 alter까지 네모 가로로 묶어봐. 그 다음에 and 뒤쪽으로 더부터 habits 빨간색으로 또 네모 가로 그 and를 사이로 그 두 개가 병렬되는 거다. 그러니까 and 왼쪽에 있는 건 명사 절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냥 명사 구 결국 둘 다 명사인 거야. 되냐? 그 how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혹시 주어 뭔지 알겠어? How many of our existing 그 문장에서 주어 they가 주어죠? How many of our existing habits는 목적어다. 목적어 의문 되냐? 그럼 한번 내가 해석해 볼 테니까 잘 따라와봐. 새로운 기술이라는 건 문제에 직면하는데 어디에 기반하냐면 이게 both A and B죠. 주어부터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의 기존의 습관을 바꿀지를 약속하는 그 방식에 기반하여서 이게 뭔 개소리야. 그리고
이러한 습관들의 그쵸 강도에 기반하여서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봐봐. 그 문제에 직면하는 게 봐봐.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의 기존의 습관을 바꿀지를 약속하냐. 즉 습관을 바꾸는 습관의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많은지니까. 습관 변화에 수, 습관 변화의 수에 기반하여서 and 뒤쪽으로는 이러한 습관의 힘, 강도에 기반하여서 새로운 기술이 문제에 직면하게 된대. 그럼 베이스 놓은 위쪽에 한번 써봐. 한글로. 습관 변화의 수와 강도. 습관 변화의 수와 강도. 습관 변화에 몇 개나 습관을 바꿔야 되는지 혹은 그 습관의 강도가 얼마만큼 되는지에 따라서 문제에 직면한다고 얘기하네. 1번 동그라미. 그 지속되는 행동의 변화 있죠. 지속되는 행동의 변화라는 건 그러니까 계속해서 행동이 변화한다는 건 발생, 그쵸? 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발생한대? 기존의 습관을 통해서 발생한다? 뭐가 아니라? 시도가 아니라. 근데 어떠한 시도냐면 그것들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선택지 1번의 오른쪽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행동이라는 게 변화하긴 하잖아. 습관이 변화하는 게 뭐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기존의 습관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대. 그것들을 완전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이해 못한다? 뒤에 다 읽으면 이해가 되거든? 2번 동그라미. 사람들은 혁신이라는 것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근데 언제 채택하는지 조건을 주네? 오직 그것들이 향상을 시킬 때만. rather than은 내가 not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다. 뭐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의 기존의 습관을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혁신이라는 건 새로운 기술이잖아. 새로운 기술을 언제 채택해? 그 습관을 바꿔버리면 채택한대? 오히려 뭐 해야 돼 그걸? 향상시키면 그렇대. 근데 이게 방식이거든. 같은 방식이거든. 근데 뭐와 같은 방식이냐면 전자계산기라는 게 수학적 계산이라는 걸 더 빠르게 만든 것과 같은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예시 들어주는 거야. 전자계산기라는 게 왜 채택되게 된 거야? 이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례잖아. 전자계산기가 어떻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수학적 계산이라는 걸 향상시켰기 때문에 채택이 됐대. 3번 동그라미. 그 성공 있죠. 일렉트로닉스 프로덕트 하면 전자제품. 전자제품이 성공한 것은 무엇과 관련이 돼 있냐면 혁신적인 기술적 디자인과 관련이 있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디자인 얘기하니까 이거 3번 집었지. 4번으로 가자. 답은 골랐을 테니까. 그래서 공공의 정책이라는 것은 행동적 변화를 권장해야 된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목표로 해야죠. 가장 덜 고정된 습관을 목표로 함으로써 행동적 변화를 권장해야 되거든. 왜냐면 기술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지 받아들여져? 기존의 것을 향상시켜야 되죠. 뭔 말인지 되냐? 수는 어때야 될 것 같아? 적고 강도는 약해야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가장 적게 고정된 습관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다. 예를 들어서 개발도상국이라는 게 권장할 수 있거든. 그 증가된 단백질의 섭취를 권장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권장할 수 있을까? 새로운 고단백질의 음료를 제공하는 거야.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고단백질의 음식이 아니라.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걸까? 새로운 고단백질의 음료는 어때? 이거 rather than의 사이로 오른쪽이랑 왼쪽의 차이가 뭘까? 오른쪽은 어떤 거냐? 굳이 따지면 완전 새로운 거. 새로운 유형의 완전 다른 음식이잖아. 근데 왼쪽은 뭐야? 그냥 음료에 단백질만 첨가된 거. 뭔 말인지 되냐? 그러면은 1번 동그라미가 이해가 될 거거든? 지속되는 행동의 변화 있지. 지금 5번 사례에 따르면, 그 5번 동그라미 사례에 따르면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어?
행동을 이제 이해할 수 있다고. 5번을 읽었으면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냐 지금. 단백질 섭취를 증가시키고 싶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지속되는 행동의 변화. 단백질 섭취를 증가시키고 싶지. 그럼 이거는 뭐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야? 기존의 습관을 통해. 기존의 습관이 뭐 음료 마시던 거에서 약간 변형. 이거를 통해 가능하다는 거야. 뭐가 아니야? 그것들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음식을 막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다. 뭔 말인지 되죠? 답은 분명히 난 맞췄을 거라고 생각해. 이거 이해를 못했을까봐 그 얘기하는 거. 1번 동그라미. 되냐?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약간의 변화만 있어야 되는 거야.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1번 동그라미를 읽고 한 번에 이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3월 모의고사 풀 때 쫄릴 때 있을 거거든? 읽으면서도 뭔 말인지 모를 때 있지. 그럴 땐 쫄지 말고 일단 끝까지 읽으라는 게 포인트야. 수능 때 이게 더 중요해. 안 읽히면 애들이 떨면서 망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끝까지 읽으면은 결국에는 다 고를 수 있다. 러면 이제 돼요? 젠장? 36번은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도 BCA죠. 근데 결국에 얘들아, 이 36번에서 하고 싶은 주제문은 뭐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순서 배열을 맞췄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제문이 되는 문장만 고르고 넘어갑시다. 그쵸? 그 A, B, C 중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A죠. 헨스 뒤쪽이야. 그러니까 헨스나 더스 이런 거 있죠. 거기 뒤에 이제 내용을 정리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너네가 가끔씩은 막 아 역시 나야, 나 너무 잘해 이렇게 느낄 때도 있니? 있어? 솔직히 얘기해봐. 있어? 유나야, 네. 솔직해지자. 윤성이 그럴 때 있어? 있죠. 그쵸? 특히 영어에서 아 역시 나야. 나도 그럴 때 있거든. 혹은 되게 창피할 때도 있잖아. 이런 거도 모르나 이러고. 그런 게 결국에는 왜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거야? 그 원인은 뭐냐? 결국에 글에 따르면 그쵸?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대.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 그쵸.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게 어쩔 수 없죠. 40번 은근 많이 틀렸더라. 40번 이거 좀 어렵지 않았어? 이례적으로 어려웠어. 대충 이해했었는데. 대충은 이해했어? 그러니까 답을 어디에서 유추했는지를 물어볼까, 40번은? 근데 좀 틀렸어요. 틀렸어? 이거 보면 내가 무조건 1번을 넣으라고 했잖아. 근데 나도 이거 문제 풀 때 논리적으로 맞는 거를 넣으려고 했거든? 근데 이게 논리랑은 상관이 없더라고. 그럴 땐 무조건 1번을 넣어. 보통 1번에 답이 많이 나와. 한번 보면은 그 네모칸 유형문 봐봐. 그 거품 있잖아. 로마의 와인 잔에 있는 거품이라는 것은 그것들을 데미지칭하는 건 와인 글래시겠죠? 와인 잔들을 덜 튼튼하게 만든대. 그리고 그게 와인잔을 덜 튼튼하게 만드는 게 무엇과 관련이 돼 있냐면 수와 관련이 돼 있답니다. 근접해 있는 원자의 수와 관련이 돼 있답니다. 근데 이 원자가 뭐 하는지 암? 충격을 흡수하죠. 바깥으로부터. 그럼 일단 답이 1번인 거는 알잖아. 이 듀러블을 어디에서 유추했냐? 덜 튼튼해지게 만드는 거다. 덜 튼튼해지게 만드는 거.
몇 번째 줄이냐? 네 번째 밑에서? 위에서 1, 2, 3, 4. 괜찮은데? 거기네 젠장. 그쵸? 그러네요. weakened the glass. 이 seriously weakened the glass. 그쵸? 거기네요. 그쵸? weakened에서 바로 올라오면 되겠구나. less durable이네. 그게 요약문에서는 되냐? 거기서 이시리칭하는 게 뭔데? 앞 문장에 바로 그것들의 주요 문제잖아. 근데 그 문제가 그것들이 거품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 즉 거품이 잔을 약하게 만드는 게 맞네. 되냐? B는 어디에서 고르면 될까? 근데 그 거품이라는 게 거품이 유리잔을 약화시키는 게 근접해 있는 원자의 수와 관련이 돼 있다. Wherever. Whenever 거기? 얘네보요? Whenever 아니야? Wherever도 있어? 몇 번째 줄이야? 밑에서 네 번째. 1, 2, 3, 4. 아, 나랑 똑같은 데 찾았구나. 그쵸? 얘네보는 어디 있어요? 위에서 5번째 줄. 그쵸? 그 밑에서 4번째 줄에 whenever, wherever. 그쵸? 그 the atoms, 주절이 사실 정확해. The atoms have fewer neighboring atoms to hold them in place. 거기서 fewer에서 유추하시면 돼. fewer. 더 적은 인접한 원자를 갖는다. 그 부분. fewer. neighboring. 젠장. 그 밑에서 2번째 줄에 be prone to 보여? be prone to? 이거 알죠?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기 싫다. 이거 계속 나오네. 한번 보이니까. 그쵸? tend to, prone to. 아, 37번. 이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37번. 보면은 얘 결국엔 이 사람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냐. 가장 중요한 토픽이 뭐야? 첫 번째 줄 읽으면. 그 네모칸의 첫 번째 줄. 그래서 물 관리. 물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다. 원은 우리라고 해석하면 돼.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할까? 그쵸? 웬부터 끝까지 세모가로. 이게 분사 구문이죠. 쓸 때. 물 관리라는 역사를 쓸 때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까? people이 주어다. 동사는 must야. 동격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이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다. 그 사람들 있잖아. 호모사피엔스나 우리의 과거의 조상이나 친척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must에다 always까지 붙었으니까 엄청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항상 관리해왔음에 틀림이 없답니다. 물을 어떠한 방식으로. 그쵸? 오래전에도 600만 년만큼 오래전에도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해왔음이 틀림이 없답니다. 근데 이게 600만 년이 어떠한 시기냐면 또 동격으로 부연 설명하는 거야. 이게 시절이거든? 날이거든? 근데 어떠한 날이야? 우리가 공통된 조상을 공유했던 그런 시절이죠. 600만 년 전에는 침팬치와 B번 침팬치들은 알려져 있죠. 크럼프 별표 단어 입들을 구긴다고 사용하기 위해서 스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를 위한? 물을 이송하기 위한 from A to B. 근데 뭐를 사용하는 것 같아 또? 속이 텅 빈 나무 줄기나 나무 밑동 또는 그들의 잎까지 사용을 하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가정할 수 있겠어? 생각할 수 있겠어? 우리의 조상도 동그라미 2개 어디다 쳐? 나돌이 똑같은 것을 당연히 했지. 심지어는 물을 옮겼다고 가정할 수 있겠죠. short distances는 얘 부사다. 근거리로 물을 옮겼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랍니다. whether부터 끝까지 세모가로. 얘 분사 구문이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whether이랑 cut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게.
whether이랑 cupped 사이에. 데이. 잘 생각해봐. 뭐를. 그쵸? water was. water was가 생략된 거거든? 그럼 일단 해석해볼게. 봐봐. 그 물이라는 게 컵이 담다잖아. 담기던지 그들의 손에 담기던지 접혀진 입에 담기던지 혹은 가죽 용기에 담기던지 간에. 그럼 우리 여기에서 어떠한 사실을 또 알 수 있냐면 분사 구문에서 주어랑 동사가 생략되는 게 무조건 주절의 주어랑 같아서가 아니라 유추할 수 있으면 전부 다 생략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10번 가장 큰 힌트죠. 그러한 증거라는 건 그거 자체로 문제가 있답니다. such evidence라는 건 이미 앞에 증거가 언급이 돼 있어야 된다. 하지만 충분히 세부적인 이게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 충분히 세부적인 환경적 reconstruction 복원 있죠. 복원 있잖아. 근데 이게 어떠한 복원이냐면 정확히 보여주는 복원이거든. 특정한 장소를. 오브부터 water까지 동그란 괄호. 그럼 reconstructions의 동사는 뭐야? or 되냐? 근데 이게 어떠한 특정한 장소냐면 river course 강 줄기나 또는 가장 가까운 웅덩이 있죠. 고인물의 가장 가까운 웅덩이에 그 특정한 지점을 장소를 정확히 보여주는 그런 환경을 재구성하는 게 어때? 좀 어렵답니다. 어디에 있어서는? 가장 초기의 그 선사시대의 시기에 있어서는. A번 우리가 어떠한 직접적인 archaeological 고고학적인 증거가 부족하긴 하거든. 그러한 물 운반에 있어서는 여기서 일단 한 세트를 사줄 수 있잖아. 그러한 물 운반이 어떠한 운반 얘기하는 거야? 손. 그쵸? B에서 마지막 줄에서 얘기했던 손으로 옮기거나 접힌 입으로 옮기거나 스킨 컨테이너로 옮기는 거. 그러니까 B, A란 세트로 찾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답은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야? 2번 아니면 5번이죠. 그럼 쉽게 C만 이제 이게 다 해석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야. C를 맨 앞이냐 맨 뒤냐 이렇게 접근하면 되거든. C를 어디에 두면 되겠냐? 맨 뒤. 왜? 에비던스가 어디 나와? A에 나오잖아. 첫 번째 줄에 archaeological evidence. 그러니까 답을 2번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몇만 해줘야 돼? 오늘따라 힘드네요. 좀만 참자. 10분 남았다. 봐봐. 나만 힘드냐? 니네도 힘드냐?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괜찮죠. 젊어 역시. A의 첫 번째 적은 봐봐. 끝까지 일단 해석하자. 우리가 어떠한 직접적인 고고하게 증거라는 게 부족하긴 하거든. 그러한 물 운반에 있어서 진짜로 손으로 했나? 입으로 했나? 그렇긴 한데 암시가 될 수는 있어. 직접적으로는 아니라도. 무엇에 의해서? remains 뜻이 뭐냐? 유적에 의해서. 캠핑, 야영이나 활동지의 유적에 의해서 암시가 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발견이 돼 장소에서. 근데 어떠한 장소? 물의 원천에서는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발견이 된답니다. 그 말의 뜻은 긴 거리로 운반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야? C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증거도 근데 좀 문제가 많대. 그 이유가 뭐야? 왜 이게 문제야? 증거 다 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물이 어디 있는지 보관하기가 되게 어렵대. 선사시대 때는. 그게 다야 그냥. 증거는 있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 야영하거나 그 A에서 세 번째 줄에 나오는 캠핑하거나 활동지에서 유적이 있기는 해. 유적이 있긴 하거든? 막 사람들이 그 물이 있던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곳에서 어떤 유적이 이 사람들이 물을 운반했다는 걸 알려주긴 하나 봐. 근데 실제로 그 물이 있던 곳을 정확하게 복원, 어디에 있었는지, 진짜 먼 거리에 있었는지 그걸 복원하는 게 조금 힘든가 봐.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 prehistoric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그 prehistoric 있죠? C번의 맨 마지막 줄.
프리뷰 알지? 미드 많이 보면 미리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기록된 걸 역사라고 한다. 역사 이전이니까 선사시대가 되는 거야. 우리가 뭔가 기록을 하기 전에. 뭔 말인지 되니? 뭐가 어려워? 38번이랑 39번 중에 내용은 38번이 어려운데 문제는 39번이 놀랍게도 오답률 엄청 높던데? 이거 오답률 4위야. 이게요? 이해가 돼? 둘 다 쉽던데. 괜찮지 않았어? 39번 특히나? 내가 이거 오답률 왜 높겠어? 이유가 있겠죠. 39번까지 못 풀었어. 시간이 부족하고 찍었다면 3, 4, 5를 찍었겠죠. 2가 아니라 보통 3, 4, 5 중에 답이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엔 그래서 오답률이 높은 것 같아. 뭐가 더 어려웠어? 둘 다 쉬워서 몇 번 할까? 하나만 하고 가자 집에. 38번? 38번이 좀 어렵지 않아 내용은? 이거 뭔 말인지 이해했어? 그럼 한번 니네 얘기해봐. 잠시만요. 내용 내용 파악. 그러니까 한기 좀 기억이 안 나. 예전에는 비밀 메시지 같은 거 전달하려고 그 구멍 같은 거 뚫어서 했다가 나중에는 그 우편비 안 내려고. 그쵸. 근데 이게 상상이 돼 어떻게 했는지. 맞아, 얘기 잘했네. 상상이 돼 어떻게 했는지 실제로. 신문을 활용한다고 하잖아. 우편 보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하잖아 영국에서.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다 대충 그 이미지화가 돼. 바늘 같은 걸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우편은 돈이 많이 드는데 신문은 공짜로 보낼 수가 있었대. 그래서 그 신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야? 바늘 같은 걸로 구멍을 뚫어서, 뭔지 알죠? 그 구멍 뚫린 알파벳만 보면은 자기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보일 수 있으니까. 그거에 지금 얘기하는 지문이야. 일단 내용은 되냐? 같이 그 가장 큰 순서 배열의 힌트가 됐던 건 뭐냐? 네모칸 안에서 하우에버리잖아. 하지만 그 신문이라는 것은 그저 발송이 될 수가 있었죠. 그 요금 없이. 그리고 이것이 루프 후 별표 단어 빠져나갈 구멍을 제공했답니다. 프리푸티 검소한, 그쵸,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인 아니에스라는 사람이 택티션, 책략가였거든. 이 사람이 뭐를 제시했냐면 전달하는 걸 제시했답니다. 비밀 메시지를. 근데 어떻게 비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별표 단어 프리킹, 구멍을 내죠. 작은 구멍을 내죠. 어디 밑에? 특정한 문자 밑에. 되냐? 어페런리가 여기서 겉보기에다, 명백히가 아니라 겉보기에 평범한 그 글자의 페이지에다가. 이거 이해되지? 되니 젠가? 이거 이미지로 그려져야 되는데. 그러한 현재라는 것은 스펠아웃, 철자를 표기했답니다. 비밀 메시지에. 이거 뭐가 생략됐는지 알겠어? 이즐리 왼쪽에 미치 워즈. 쉽게 읽혀지죠? 의도된 수신자에게는. 그렇게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알면은 그걸 알 거 아니야. 햇빛에 비춰보면 막 빛 들어오는 그것만 읽으면 되니까. 이해되니 진짜? 하지만 어떠한 다른 사람 있죠. 그냥 그 페이지 그냥 응시하는 사람 있잖아. 신문 읽으려고 실제로. 그 사람들은 아마도 인지하지 못하겠죠. 그 핀 구멍을 너무 작으니까. 그리고 그 시크릿 메시지도 인지하지 못하겠죠. 근데 2000년 후에 영국에 편지 쓰는 사람들이 정확히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거든. 나데이 법비죠. 근데 이게 시크러시, 비밀 유지를 성취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왜? 피하려고. 지불하는 거 피하려고. 과도한 우편 비용을 지불하는 걸 피하려고 사용했는데, 포스티지 시스템, 우편 시스템의 확립 이전에, 그러니까 이게 1800년대 중반이거든. 확립 이전에 편지 보내는 게 코스트가 동사다. 비용이 들었답니다. 대략 실링 하나가 들었대요. 이거 은을 세는 단위일 거야. 그쵸? 100마일마다. 근데 이게 뭐를 넘어서? 재력을 넘어서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지 못 보냈다는 거다. 근데 전치사 한번 정리해서 주긴 할게.
쓰고 보내는 대신에 편지를 사람들은 핀프렉스를 사용하기 시작했답니다. 철자를 그쵸 표기하기 위해서 메시지에 어디 위에다가 뉴스페이퍼의 그 앞면에다가 되냐? 답은 4번 넣으면 되죠. 하지만 뉴스페이퍼는 공짜였고 이것이 그쵸 빠져나갈 구멍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4번 동그라미 뒤쪽이 무슨 내용인 거야 결국에는 SS 되냐? 네모칸 아닌 일반적인 진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가 4번 동그라미 뒤쪽에 인스테드고 되냐? 예. 5번 동그라미 오른쪽 그들은 그런 다음에 뉴스페이퍼 보냈죠? 그 포스트를 통해서 낼 필요 없이 1페니도 낼 필요가 없이 되냐? 그러니까 인간은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든 하는 것 같아. 그